법규 지키란 말이야, 법규. 교통법규! 교통법규를 할 수밖에 없었어. 법규. 파란불 보라고 위에 파란불.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 날리 같은 얇지만 넓게 대충 주워 섬겨보는 방송. 화면 중독된 모든 화종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네, 그 한 줄 줄거리가 사실 영화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서 저도 그냥 대충 좀 약간 짧게 준비를 해왔는데 혓바닥 길다 길어. 네. 그냥 한 줄 줄거리는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자. 이게 단 것 같습니다. 저는 느꼈을 야 때. 엎드려 뻗쳐 이 새끼야. 요 이제 스토리에 대한 이제 개연성이나 특징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대강의 시놉시스는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봤는데, 네. 네. 뭐, 그 이상의 를 보여주거나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 진행 자체가 좀 긴박감 있게 좀 잘 진행이 돼서 뭐 지루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 영화 초반에 그 너무 친절할 정도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뭐 오프닝 크레딧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장면들 보여주면서. 맞아. 오프닝 시퀀스 약간 이런 거. 예, 뉴스 화면이나 뭐 나레이션 같은 거 통해서 이제 소위 이제 밑밥을 좀 깔고 갔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뭐 어떤 상황인지 보여줄 것까지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 요런 설정들로 약간 스토리 안에서 자기적이라든지 좀 부자연스러운 점들을 약간 내꾸려 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도로에서 이렇게 막 다 쳐박고 그 차가 다 박살이 나고 너무 못 경찰이 찾아. 진짜 좀 안 보이더라고 진짜. 맞아. 관객들은 진짜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영화의 모든 상황이 그 모든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 일어나는 것들이 경찰이 빨리 출동한다면 다 정리될 수 있는 상황들이더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러셀 크로우가 그 식당에서 변호사 친구 앤디 만났을 때 그 대낮에 버젓이 그 오랫동안 그 폭행과 살인을 할 동안에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또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 요즘 시대에는 사실 좀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맞아. 그럴 수 있다고 아니 생각되긴 러셀 하는데. 크로우 동치 봐요. 덤비면 죽겠던데 진짜로. 그러면 빨리 경찰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경찰 여기서도 더럽게 안 와. 그 영화 안에서 그 변호사 앤디를 제외한 다른 남자들은 좀 가정 경제 상황에 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직에 이용까지 당한 러셀 크로우가 이제 오해를 나중에 뭐 앤디를 좀 나쁘게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건 죽인다 근데 이게- 그래요. 죽이죠. 뭘 나쁘게 하자는 뭐야? 그 초반 오프닝 크레딧에 나온 요런 그 설정들이 네. 일반적이지 않은 요 캐릭터들의 행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편리한 설정을 좀 했다. 일단 전체적인 개연성은 이제 되게 헐렁헐렁합니다 진짜로. 대충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스릴러적인 재미는 굉장히 있는 편이었어요. 맞아요. 이 러셀 크로우 이제 더맨이라고 나오죠. 막 처음에 이제 첫 시퀀스부터 막장짓에 한계가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계산하던데 노크도 방치하던데. 그게 노크였구나. 노크였어. 그게 노크였어. 남자 그 집주인 남자 나오자마자 머리에다 하이파이브 하더라고. 빠르게. 하이파이브였구나. 인사가 좀 과격했구나. 그렇구나. 이런 막장짓에 이제 한계가 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타겟이 누가 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그 쫄깃쫄깃한 느낌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러셀 크로우 더맨의 이제 분노 개연성도 뭐 그렇게 짜임새 있진 않아도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 편이에요. 일단 뭐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이고 그런 것 같으니까 운전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쉽게 생기는구나. 운전을 해보면 다 알잖아요. 예? 예? 무슨 말씀이세요? 네, 부처님이 요즘 세상에 태어나서 운전했으면 열반에 못 들었을 겁니다. 레이첼의 행동은 뭐 하나 이해가 가는 게 없어요. 처음에 이제 파란불에 길 막고 있는 이제 그 러셀 크로우한테 빵빵거리고 뻑큐 날리고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좀 민망하게. 심지어 러셀 크로우는 되게 신사적이에요. 이제 본인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서로 사과를 하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될 거다. 맞아. 되게 이성적이었어.
나 같으면 거기서 무릎 꿇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신사적으로 서로 사과하자고 했는데 솔직히 안 할 이유도 크게 없잖아. 그냥 그치? 자기가 네. 뭐 정신이 좀 멍해서 그렇게 있었다고 사정 설명까지 했어 심지어. 아무튼 요 레이첼의 행동들이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그냥 다 영화를 이제 끌고 가려고 억지로 이렇게 영화를 막 만들기 간다. 위해.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어요. 마지막 전투씬이라고 할게요. 그 마지막 전투씬에서 갑자기 이게 무슨 그 장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샤이닝 같은 걸로 이렇게 샤이닝 아니 전기톱 살인마 뭐 이런 걸로. 저는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한 분쟁이 점점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네. 먼저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요런 부분이 약점으로도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좀 겪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에이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저런 일 가지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이 좀 쉽게 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개연성에 대해서 조금 끝까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약점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그 영화 초반부에는 이야기의 장점이 좀 잘 발휘됐어요. 이게 뭐 남편하고 이혼 분쟁도 좀 겪고 있고 주인공 레이첼이 뭐 경제적으로도 좀 불안한 상태인데 그죠? 막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막 약속에 계속 늦어가지고 아침에 클라이언트한테 잘리고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초반에 관객들이 이야기에 몰입해서 마치 내가 레이첼이 된 것처럼 아침부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과정을 느끼도록 굉장히 잘 표현했다. 위기에 빠진 이 레이첼이 내리는 선택들에 대한 좀 답답함은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막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막 답답하네, 왜 경찰서로 안 가는데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경찰 똑같은 생각했을 거야. 네. 저는 요런 장르에서 개연성보다는 좀 이야기의 속도감이나 좀 몰입감, 긴장감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보면서. 뭐 앞에서 뭐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좀 약간 짧게 붙이자면 이 영화가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 네네. 표현을 제외하고 스토리 자체는 정말 전 연령이 봐도 이해를 할 정도로 복잡하지가 않죠. 그냥 단순한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이제 영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랄까 당사자들 이제 톰이랑 그 레이첼 입장에서는 남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호를 좀 막을 수도 있는 거고 톰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뭐 레이첼 입장에서는 앞에 막혀 있으니까 빵빵거리고 이제 법규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나갈 수 있지. 아침이니까 짜증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럴 수 남들도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 그냥 이 그 맞수가 만난 거죠. 그 도로에서 맞수가 만나서 일진이 더럽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하루가. 네, 맞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특히 되게 사소하게 시작해서 좀 약간 황당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영화에서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는 보는 저 입장에서도 그래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좀 넘어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게 그렇다고 절대 개연성이 높다거나 잘 짜여져서 그게 납득이 된다기보다 넘어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 러셀 크로우 형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맞습니다. 형님 이제 혼자서 이제 영화 전체를 이제 끌고 간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우리 형님의 캐릭터나 연기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러셀 크로우 생각하면은 글래디에이터 이미지가 너무 크기도 하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진짜 정말 조금 새로운 면을 봤어요. 유독 이번 작품에서 그 러셀 크로우의 비주얼이 주는 어떤 압도적이고 좀 공포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살찐 것 같은데 안에 근육 숨어 있는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사정없이 빠르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노크를 하잖아요. 하이파이브 하고 이 레이첼의 변호사 친구 앤디를 무기력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하고, 이런 여러 액션 장면에서 이제 주는 긴장감과 공포감이 좀 극대화됐어요. 그 러셀 크로우 외모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너무 카리스마 있어서 조금 긴박감이 올라가가지고 이야기의 개연성에 조금 그렇게 관심이 잘 가지 않는 러셀 크로우가 좀 외모가 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배 나온 아저씨처럼 좀 그려져가지고 조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상황을 그린 영화의 어떤 주제하고도 좀 잘 맞아 떨어졌다. 덩치가 커서 그런가 좀 위압감도 좀 느껴지고, 숨을 이렇게 훅훅 내쉴 때 살인자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 그냥 그건 돼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숨 내쉬는 거. 그런 숨소리마저 약간 그 살인자의 그런 느낌이 좀 맞아. 났다.
팔을 이렇게 휘두르는 것도 이제 되게 무게감 있도록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 진짜 뭐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마동석이 막 때리는 것처럼. 좀 진짜, 비슷했어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딱 그냥 싹 피하면 될 것 같은데. 니못 지랄, 피해 마마야. 마마야 또 정신 또 가장 좋았던 점은 저는 아무래도 눈빛 연기. 말없이 이렇게 딱 창문 내리고 이렇게 쳐다볼 때 확실히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연기 좋았다고 봅니다. 좀 나이도 들고 살도 좀 붙으면서 좀 약간 푸근한 악당 같은 그런 역할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반 시민이 화를 내고 뭔가 사건을 저지른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프로페셔널 킬러 같아요. 좀 하는 짓이. 약간 그렇죠. 느낌이. 너무 진짜 무슨 훈련받은 킬러처럼 뭐 고문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그 휴대폰을 막 네, 압박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느낌이 이게 시작은 좀 그냥 동네 아저씨로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좀 너무 프로페셔널한 킬러가 돼가는 것 같아서 처음하고 좀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감정적인 것보다 좀 너무 계획적으로 보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되게 얼렁뚱땅하면서 광기? 그런 걸 보여줬으면 저 봐라, 저 그냥 동네 사람인데 저렇게 무섭게 돌변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네. 자기가 화가 나고 나서부터는 너무 그냥 좀 그 어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좀 그냥 킬러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연쇄 살인마 같은 그런 모습. 네. 육중한 몸이니까 나올 수 있는 액션이랑 방역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옛날 저기 막시모스 시절에 그런 몸이었으면은 이 정도 뭔가 그 압박감 이런 게 잘 안 왔을 것 같아. 그냥 안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체급이 깡패라고 힘쓰는 거 보면 원샷 원킬. 와 신발 소리가 절로 나. 아우 씨. 마지막 전투에서 보면은 막 레이첼 막 들고 던지잖아 그냥 벽에다.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던져요. 막 때리는데 던져.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러니까, 몸이니까 맞아요. 가능한 액션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도맨 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사람은 이제 뭐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누가 봐도 이제 정신이 아픈 사람이죠. 멀쩡치 않은 조금 사람이고. 아픈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아무리 정상이 아니라도 이제 뭐 저렇게까지 막 살인 막 뒤가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나라고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한다면은 약 먹는 장면이 한 번씩 나와요. 한 번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무슨 마약성 진통제 뭐 그런 건 것 같은데 네, 아마 네. 뭐 암이나 뭐 이런 불치병 같은 게 있겠죠. 몸도 같이 아픈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 어디 일본 만화처럼 뭐 무슨 정신이 육체를 능가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일종의 부작위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 치고는 그 총 맞고도 괜찮던데. 그게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잖아 아까. 그것 때문에. 네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 상태. 왜냐면 뒤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 살인을 하든 뭘 하든 뭐가 있겠어요. 그 약 때문에 이해가 간다는 거죠. 본인이 좀 얘기해보고 싶은 등장인물들. 뭐 아무래도 레이첼밖에 없죠. 이 영화 안에서 그 레이첼의 선택과 행동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좀 일어난 게 많았어요. 이게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제가 자주 하는 거지만 만약에 얘가 늦잠을 자지 않았다면 아니면 그 주요 고객한테 이게 평소에 잘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도 아들을 지각하지 않게 데려다 줬다면 이날 고속도로를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경적을 기분 나쁘게 울리지 않았다면 뭐 이거는 그거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아니고 아들 말을 좀 듣고 핸드폰을 잠가놨다면 나중에 또 그렇게 추적당할 일은 별로 없었을 텐데.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경찰에게 만약에 바로 찾아갔다면 그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그런 수많은 그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레이첼은 어떻게든지 그 최악의 순간으로 가는 거죠. 일을 키우려고. 러셀 크로의 분노를 좀 일으키게 한 그 이유를 만들어줬다. 겉으로는 이제 분노의 살인자로 보여지게 하는 러셀 크로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레이첼도 이게 풀리는 일이 계속 없다 보니까 이 가슴 속에 분노가 계속 있었단 말이지. 맞아. 교통 법규를 할 수밖에 없었어. 파란불 보라고 위에 파란불. 러셀 크로만 분노의 그 살인자 이런 게 아니라 맞아. 결국에는 똑같은 놈들인 거야. 분노와 맞닥뜨려져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주유소에 레이첼이 한번 들리잖아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후드티를 쓴 남자가 있는데 담배 사는 남자. 네네. 사실 생긴 게 겁나 약쟁이 같은데 그렇죠.
친절하고 레이첼 도와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손에 보면은 결혼 반지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좋은 가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뭔가 굉장히 클리세 덩어리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눈 마주치면 시비 붙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또 그게 김숯불병 의심병 도전. 아니라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그 후드티를 쓴 사람은. 그래서 그 반전이었다. 본인한테. 반전이고 이제 삼촌적인 프레드. 네. 근데 사실 좀 불우한 환경의 미국 영화에 이렇게 집에 얹혀 사는 식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또한 슈퍼 반전인 게 삼촌 프레드는 되게 건강한 사람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집에 얹혀 살면은 좀 마약도 좀 하고 막 그 식탁에서 담배도 좀 피고 그래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뭐 좀 안 입는다든가 아니면 뭐 신PD 좋아하는 뭐 육체 합체를 좀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집에서 안 그래요. 좋은 삼촌이야. 이 삼촌 프레드가 중간에 이제 톰한테 잡혀서 의자에 묶여가지고 네네. 당시 프레드 삼촌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 것 같은데 이 청바지를 뚫고 오줌 주기가 나오는 건 웬만한 남자로 불가능하거든요. 이 프레드 역을 한 오스틴 P 맥킨지가 정말 연기 욕심 있고 대배우가 되고 싶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서 좀 리얼리티를 살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영화에서 이제 제일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죄 없는 사람만 다 죽었어요. 변호사 친구 앤디, 주유소에서 도와준 남자, 삼촌 여자친구,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깔려 죽는 경찰 등 경찰 도와줄라 그런 사람이 다 죽었어. 오히려 레이첼한테 좀 안 좋게 대한 사람들은 다 살아 있어요. 거기 무슨 이제 그 자기랑 거래를 끊은 클라이언트 살았잖아. 그리고 뭐 교장, 뭐 학교 교장이라든지 뭐 이 정도면은 거의 걸어다니는 불행의 화신이 아닌가. 그럼 마지막에 내가 제일 섬찟했던 거는 마지막에 엄마 동네 간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죽을 나도 그랬어. 저거 엄마도 죽이려고 저러니. 이거 어떡하나. 나도 깜짝 놀랐어. 저런 샤결이 엄마까지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엄마 나도 보면서 그 영화 보면서 아니 저런 페류나가 있나 왜 엄마 집에 가서 그 생각이 절로 나잖아요 다들. 갈 때 무조건 엄마가 죽을 줄 알았어. 그래서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뭐 레이첼인데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클락션 장면, 그죠? 거기에서 이야기 전개에 제가 몰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좀 레이첼 행동에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야기 전개의 흐름이 좀 예상이 가능한데 좀 조마조마한 면이 좀 있었어요. 저는 제발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제발 그냥 가라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야. 네. 아니나 다를까 레이첼이 크게 경적을 좀 울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좀 선을 넘어가지고 행동이 계속 거슬리더라고. 레이첼이 하는 그런 장면은 좀 잘 연출하지 않았나. 그게 거슬렸다는 거 자체가.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 결정타로 아까 우리 신PD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남자가 바로 따라오는데 창문 열어라고 딱 했는데 딱 열어가지고 남자가 딱 부드럽게 얘기하잖아 처음에.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올리고 싶었는데 조금 세게 나왔겠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남자가. 젠틀맨. 그래가지고 레이첼이 빨리 사과했으면 좋겠다. 맞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나는 저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캐릭터가 아니었나, 이 레이첼이라는 캐릭터가. 그리고 그냥 짧게 아들내미 그 창문 열 때 진짜 와 고구마 100만 개 진짜. 그러니까 왜 여는데 그거를 왜 여는 거야? 창문 내리라고 할 때 창문 안 내렸어야 되는데 그 창문 안 올라가잖아. 엄마가 창문 올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는? 그것도 억지야 억지. 어떻게 보면. 진짜 답답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좀 인상적이었던,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장면들이 있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톰이 변호사 친구인 앤디를 만나서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식당에서. 네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다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고 사진만 찍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점을 충분히 활용을 못한 게 아닌가. 굉장히 폭력적이라서 누구도 못 말릴 정도로 너무 무섭게 그 장면이 보인다든지, 그게 아니면 좀 차라리 너무 조용하게 연출을 해서 그냥 아무도 모르고 폰이나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식당씬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막 엑스트라 조연 같은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시선 피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막 숨어가지고 몸 막 피하고 있고. 그 그냥 연기한다기보다 그냥 누워서 자는 것 같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엎드려 있고 너무 그냥 의자에 누워 있고 이러니까는 좀 분위기가 좀 안 맞아서 그것도 저는 좀 약간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장면은 처음에 이제 그 빵빵거리고 이제 법규하고 빵빵거린 뒤에 이제 다시 옆 차선으로 이렇게 차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겪어보면 알거든. 진짜 개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진짜로 쫄리고. 이거 나 당해봤거든 이거. 죄송하다고 했나요? 죄송하다고 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앞만 봅니다. 옆에 안 이게 우리 막 어렸을 때 엄마들이 막 이렇게 데리고 댕기다가도 어디 이상한 사람 보면 눈 마주치지 말라 그러잖아. 눈을 안 마주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 상황이 보면서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막 영화관에서 이렇게 몸을 꼬면서 막 아 씨발 저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영화 우리 닥터님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영화 시작부에 인트로에서 그 균열 약간 틈새처럼 보이는 이미지하고 이제 사회가 점점 분열되고 뭐 대립하고 뭐 불안정해지는 어떤 뉴스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장면은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영화가 조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상징적이고 좀 함축적으로 그죠?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아들 왜 등교시키고 나서 이제 들른 주유소에서 차가 뒤에 그 남자 차가 쫓아온 거를 주유소에서 알게 되잖아. 그 레이첼이 편의점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차가 나 쫓아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처음 본 남자가 레이첼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요. 그쵸. 인상은 양아치 같았는데 그죠? 약쟁이 같이 생겼네.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그 장면 딱 보고 아 그래 아직 사회가 그렇게 대책 없이 고장나진 않았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제가. 영화가 마치 그런 저의 기대감에 침을 뱉듯이 레이첼을 쫓아가지 말라고 막아선 그 남자를 톰 쿠퍼가 밀고 지나가 버리잖아. 그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조금 자정하려는 노력보다 이 개개인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분노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대심 같은 것들이 이제 자정하려는 노력보다 더 많이 쌓여가지고 폭발하기 약간 직전이다.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는 어떤 경고를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금방 얘기했던 그 장면이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해보자면 그러니까 그 도움 청한 남자가 그 러셀 크로우가 그 남자를 사정없이 치고 가잖아요. 네. 그렇죠. 치고 가고 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반대편 차에 한 번 더 꽝 부딪혀요. 맞아요. 그때 나오고 나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운드를 엄청 그때 맞춰서 크게 넣은 건지 되게 꽝 하는 소리가 되게 크게 나요. 사운드로 크게 확 와버리니까 내가 가슴이 뛰기 시작하니까 이 영화 자체가 또 확실히 그것 때문에라도 갑자기 내가 가슴이 뛰면서 갑자기 긴장감이 들더라고. 맞아. 그때부터 사람을 딱 치고 가는 것부터 이제 아마 레이첼도 겁이 나기 시작했을 거고 맞아. 관객들도 겁이 나기 시작하고 나도 겁이 나고. 영화 보다 보면은 뭐 카체이싱 장면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출, 효과, 액션 등이 뭐 좀 어떻게 봤는지 한번 간단하게들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카체이싱 액션에 조금 중점을 둔 그런 작품 아니잖아요. 그죠? 네. 카체이싱 장면이나 액션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막 실제 차 사고 장면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섬뜩하고 연출이 되게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이렇게 수준 높은 추격 액션 장면을 통해서 조금 긴박한 속도감을 영화 내내 계속 유지하는데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완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 어디서 봤던 느낌인데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키아누 리브스하고 산드라 블록 주연의 1994년작 스피드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 스피드. 아니면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다이하드 시리즈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이 영화들 역시 보면은 영화 내내 조금 유지되는 속도감을 통해서 관객들도 같이 긴장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연출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 어닌지드가 카체이싱이나 액션도 나름 완성도 있고 굉장히 좀 그 액션들을 잘 활용했다.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카체이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현실감 있는 장면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차들이 좀 주위 차들이 비켜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아. 여기는 그래도 이제 이게 교통체증이 있다는 기본 가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차들이랑도 엄청 많이 충돌하더라고요. 확실히 현실감이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뭐 아쉬운 게 아니고 좀 이상하게 생각됐던 거는 그 러셀 크로우가 그 왜 차를 한번 갈아타잖아요. 옆집 차를 훔쳐서 타고 옆집 차 그 새로 산 그 옆집 차를 근데 그 차가 뭐 새 차긴 한데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 그 트럭이나 뭐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도로에서 막 다 차 받고 다녀도 이게 되게 멀쩡하더라고요. 이게 자동차 광고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교통사고 씬? 뭐 이런 거? 차 폭파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정닥터도 투잡으로 의사랑 CG를 하고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보다 CG가 더 비쌀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차량이 부딪히고 이러는 걸 CG를 안 쓰고 진짜 써서 그런지 네. 그건 또 희한하게 되게 리얼하더라고요. 요즘에 보기 힘든 것처럼. 그래서 맞아요. 그랬어요. 이 사고 장면이 전반적으로 되게 리얼했어. 네, 차 사고 그러니까. 장면들이, 차 액션들이. 희한하다. 이거 왜 자동차 주연 영화관인데 이거 이렇게 리얼하지? 맞아. 그 장면만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파괴적인 장면을 좀 잘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장면 되게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뭐 저도 카체싱 장면을 좋았고 진짜 특히 딴 것보다 사람 치는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찍어서 약간 PTSD 올 것 같은 맞아요. 그 트라우마 오겠더라고 진짜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거 그 봉삼 씨하고 비슷한데 이상하게 이 영화 보면 볼수록 옛날 영화 느낌이 나요. 끝으로 가면 더 그래요. 옛날 맞아요. 영화 느낌이 나서 맞아. 마지막에 가면 결국 뭔가 되게 전형적인 옛날 미국 헐리우드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하게 끝이 나는데 왠지 어릴 때 어디서 본 영화들의 화질 보정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엔딩도 약간 그래요. 사람 겁나 많이 죽었는데 주인공 모자만 좀 상쾌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하 막 웃으면서 뛰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는 좀 우리는 끝났어. 남들 몰라 죽었는 거 어쩌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뭐 하는 새끼들인지 잘 모르겠다. 뭐 계속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뭐 근데 이런 류의 영화가 원래 경찰이 존나 무능해야 이제 말이 되니까. 그렇죠. 맞아. 그렇게 성립하긴 하는데 좀 해도 좀 너무하다 싶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옛날식 구성인 거야. 그러니까 막 뭔가 사건이 막 다 벌어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경찰 와서 다 마무리되고 이런 거 있잖아. 삐뽀 아니, 심지어 하면서 이렇게 틸트업 하면서 화면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동네 전경 보여주면서 끝나는 약간 엔딩에서 마지막 전투가 이제 치열한 전투가 이제 혈투가 끝나고 나서 이게 레이첼이 못해도 한 3번 정도는 이제 벽에 패대기 쳐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비뼈는 나갔을 낀데 못해도 그죠. 근데 경찰이 이제 다 됐으니까 가보래 집에. 내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병원이라도 좀 될 거 검사라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쉽게 보내주긴 하더라. 우리나라 영화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끝나고 나면 실제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받아야 될 거. 그렇죠. 진술서도 그렇겠죠. 써야 될 거고 할 일 되게 많단 말이야. 서해 가서 조서도 좀 꾸며야 될 그러니까 거고. 왜 심지어 어쨌든 간에 걔가 뭐 정당방위였을지라도 사람을 죽였잖아. 그치.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냥 진술 끝났으니까 가라. 그게 되는 건가 그냥? 진짜 모자가 분명 정신적 트라우마도 시게 왔을 거거든요, 엄청. 이거는 그냥 엔딩에서 그 장면 보여주려고 이제 차가 이렇게 쌩 지나가고 빵 하면서 제가 이렇게 클렉션 누르려다가 이렇게 하면서 멈추잖아. 그러면서 뒤에서 아들내미가 또 그러고 있어. 굿 초이스 이지라고 앉았다. 와, 진짜. 그러니까 그 장면 보여주려고 간 거네. 와, 진짜 이 영화 최악의 장면이었어. 그 마지막 장면이. 그럼 이제 총평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가 재밌지도 재미없지도 않은데 앉아서 보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뭐 기차 타고 어디 가시거나 아니면 여행 가시는 와중에 보면은 그런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네요. 현실은 터미네이터가 아닙니다. 다들 사라 코너, 존 코너가 아니에요. 이런 살인자가 쫓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제발 그냥 경찰부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뭐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죠? 되게 오래된 말인 걸로 알았는데 요새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요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 살면서 때로는 참는 게 이기는 게 맞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교훈 가득한 영화였고 좀 시간이 좀 짧아요. 러닝 타임이. 네, 그런데 그렇죠. 시간도 좀 짧지만 확실히 영화가 조금 이렇게 긴장감이나 이렇게 집중력 있게 조금 딱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옛날에 거하게 한번 당하신 적이 있지 않을까 보복운전에. 그래서 약간 복수의 의미로 좀 이거를 저 더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눈깔 뚫려서 뒤지게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초반 중반까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좀 장르가 바뀌면서 이거 좀 뭔가 싶었지만 뭐 중간까지는 스릴러로서 재미는 충분했다. 이상으로 화면 중독 어닌지드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러셀 크로우 형님 얼굴을 봐서 좋았는데 살이 너무 찌셔서 좀 건강도 걱정되고 좀 그러네요.
니나 살 빼라. 니나 살 빼.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까지 즐거운 화면 중독 생활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